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효서 작가의 저녁이 아름다운 집을 준비했는데요. 오순도순 도란도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국어사전을 찾는 일은 30년 된 습관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일일이 찾아 노트에 꼼꼼히 적는다. 한자까지.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들인 버릇이다. 봐, 이렇게 많아. 단어를 하나 찾으면 같은 의미의 말들이 별 쏟아지듯 쏟아지거든. 무덤, 묘지, 산소, 뇌, 구묘, 구분, 분묘, 분영, 총묘, 총지, 산처, 영역. 희야. 희야는 뭐예요? 그의 아내가 묻는다. 그녀는 주방에서 커피를 끓인다. 감탄사잖아, 희야. 이건 줄줄이 알사탕이야. 줄기 하나만 슬쩍 건드려도 알감자가 주렁주렁. 금방 부자가 되는 기분이라고. 사전을 안 찾을 수가 없어.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요?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는다. 비어져 나온 그의 센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준다. 봐, 이렇게 많은 말들 중에 당신은 어떤 걸 쓰고 싶은데? 말 돌리지 말아요. 오늘 중으로 전화라도 좀 해봐요. 당신도 마당 앞에 무덤이 있는 게 싫잖아요. 말이나 돼요. 지난해 그들은 강원도 횡성에다 집 지을 땅을 샀다. 땅 덩어리가 커서 세 집이 함께 사서 나누었다. 나눈 한 필지에 묘지 한 동이 붙어 있었다. 다들 그 땅을 피하고 싶었지만 제비 뽑기에서 걸렸다. 마땅히 이장을 해주어야 할 묘지 주인은 몹시 미온적이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단어를 봐. 말을 돌리려는 게 아니잖아. 방금 당신 무덤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로 할래? 나는 산소가 좋을 것 같은데. 보라고, 무덤은 송장이나 유골을 묻었다 해서 무덤이야. 산소는 그냥 산의 어떤 곳이라는 뜻이고. 그는 사전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귓속을 훔쳐본다. 귀판 지 얼마나 됐더라? 봐, 지금 당신이 딴 말을 하고 있다고. 산소로 할래요. 땅을 분할 측량할 때 미리 서로 말을 할 걸 그랬어요. 산소 있는 땅에 걸리는 사람은 땅값을 70이나 80%만 내기로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딱 마당 앞이야. 그대로 집을 지을 순 없잖아요. 묘지 주인은 무슨 배짱이래요? 우리 보고 이장하라는 건가? 이장 비용을 달라는 거겠지. 그쪽이 바쁠 건 없잖아.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팔아 그거겠지. 애당초 자기네 땅도 아니었다잖아요. 남의 땅에 무덤을. 아니, 산소를 쓰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조상을 남의 땅에 모셔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커피 식어요. 그녀는 어느새 그의 귀를 파고 있다. 전 땅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었으니 그랬겠지. 농사 짓는 사람들 바쁘잖아. 얼마나 귀찮겠어. 지금 그 사람들 입장 봐줄 때예요. 지금이라도 형님이나 영숙이한테 말해볼까? 이장 비용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형님이란 횡성에 사는 그녀의 신우, 즉 그의 누님이다. 영숙이란 이웃 도봉구에 사는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 1600평짜리 준농지인 밭을 함께 사서 나눈 사람들이다. 기다려봐.
지금 전화해 볼 테니까. 이장하는데 얼마나 들려나. 하여튼 끝까지 이장 비용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참, 당신 글루코사민 안 먹었죠? 커피 마시기 전에 먹어야 하는 건데. 갖고 올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나간다. 책상 위 전화기를 한참 바라보던 그 수화기를 집어들고 버튼을 누른다. 아, 예. 저 땅 산 사람입니다. 예, 예. 뭐 성가실 줄은 알겠습니다만. 예,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예, 예. 예, 이번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봄쯤에는 기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기초공사.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그녀가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그가 전화를 서둘러 끊는다. 우리가 무슨 죄 지었어요? 좀 대차게 나가야죠. 지프가 영동 고속도로를 달린다. 지난해 새로 장만한 지프. 집 지을 땅까지 진입하려면 지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집 지으면 도로 포장해 주겠죠? 그녀가 묻는다. 기초공사만 해도 길은 내준다고 했어. 군수가. 전신주는 올해 안으로 세워준다고 했고. 기억해둬. 문제는 그놈의 산소죠 뭐. 오늘 산소주인 만나면 확실히 얘기해요. 올해 집 지을 거라고. 우물을 파려면 누님한테 또 작업 감독을 부탁해야 할 텐데 수급이라도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산소 얘기하는데 우물 얘기로 빠지지 말아요. 정말 당신 이상해. 산소를 껴안고 살 작정이에요? 형님도 곁에다 새로 집을 지을 건데 굳이 따로 수고비 들을 필요 없어요. 함께 쓸 우물이잖아요. 누님과 이웃에 사는 게 여러모로 편할 거야. 강원도에 사는 일에 관해서는 누님이 선배잖아. 도움이 돼. 그리고 가까운 데에 도예촌도 있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도자기를 직접 배워서 구울 수도 있다고. 그뿐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각 공예가도 있고 나염기술자도 있잖아. 다 배울 수 있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미 형님과 이웃에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지난 얘기를 왜 또 해? 나도 그곳에 집 짓는 거 좋아요. 산소 나와서 치우라니깐. 어? 저 나무가 뭐죠? 그녀가 손가락으로 차창 밖을 가리킨다. 배롱나무, 목백일홍이라고도 해. 강릉 오죽헌에 가면 입구에 쭉 심어져 있어. 너무 이쁘다. 저 나무도 뜰에다 심어요. 정말 이뻐. 그녀는 이미 산소 따위는 잊은 듯하다.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 배롱나무라고 적는다. 그녀의 수첩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생각날 때마다 집 주변에 심을 나무들을 적어둔다. 채송화, 맨드라미, 과꽃, 분꽃, 양모밀, 술패랭이, 자귀나무, 쪽동백, 벽오동, 그리고 배롱나무. 굴참나무도 적어뒀나? 그가 묻는다. 그 나무는 못생겼어. 아무렇게나 자라잖아요. 너무 크고. 하지만 그 나무는 당신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자주 가던 카페 뒤뜰에 서 있던 나무야. 당신이 늦게 올 때 내가 그 나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봤는 줄 알아? 그 나무를 어떻게 빼? 그랬었나? 그렇다면 끼워줄게요. 조팝나무도 적어두어. 우리 신혼여행 때 호텔 식당 창밖에 피어있던 꽃이야. 당신이 이쁘다고 했거든. 생각나진 않지만 당신이 그렇다고 하니까 적을게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땡큐. 오늘은 끝.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적으면 안 돼. 심사는 엄정해야 하니까. 밭에 오르기 전에 그와 그녀는
묘목상여에 들른다. 어린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값을 이리저리 묻는다. 쌀 때 미리 사다 심어두래요. 나중에 다 재산이 될 거래요. 상회주의는 일부러 강원도 사투리를 쓰며 웃는다. 나중에 살 거래요. 그녀가 주인의 말투를 흉내내며 고추묘를 든다. 골라놓은 고추묘를 그가 차로 옮겨 싣는다. 포청천, 마니따, 생그린 각각 100주씩 300주를 산다. 지난해에도 고추 300주를 심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김장을 하고 친정도 주고 동생네도 주었다. 고구마도 캤고 들깨도 뱄다. 옥수수는 8박스나 땄다. 들기름은 소주병으로 5병을 짰다. 주말마다 내려와 농사를 지었다. 농약은 주지 않았지만 작물들은 그럭저럭 잘 자랐다. 농사를 짓느라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탔다. 그녀는 선크림을 바르고 수건을 두르고 커다란 챙이 있는 모자를 썼다. 모종을 하는 작물이 있었고 씨앗을 심는 작물이 있었다. 그것들의 처음과 끝을 빠짐없이 지켜봤다. 땡볕에 타들어가던 어린 싹들, 바람에 꺾였던 고추줄기, 폭우에 쓰러졌던 옥수수, 벌레에 먹히던 들깻잎들, 추수를 다 끝내고 빈 작물 대궁들을 밭 한가운데에 모아 불을 놓았다. 장렬하게 타올랐다. 쟤는 거름이 될 것이었다. 잠시 황량했던 땅 위에 다시 봄이 왔다. 여름의 무성한 밭이 벌써 눈에 보이는 듯하다. 방치해두면 잡종지로 변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에 겁나 시작한 농사였다. 그러나 밭에서 맞았던 진한 사계가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나고 자라고 맺고 사라지는 이치가 그곳에 있었다. 봐요, 뽕나무가 죽었네. 그녀가 밭 곁을 걸으며 심상하게 말했다. 지난 가을만 해도 살아있었던 나무였다. 오디를 따서 술을 담그기도 했다. 물기를 이기지 못했나? 나무의 발치개로 가느다란 물길이 실뱀처럼 지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밭 귀퉁이에 산소에 가닿아 있다. 산소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길이 늙은 직관처럼 제법 노숙해 보인다.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파이야. 파이라니?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뭔가 영 아닐 때 그러더라고. 집 앞에 산소라니. 영 파이잖아요. 저기 저 건너편 밭두렁에도 봉분 하나 보이잖아? 저 봉분이 이 봉분의 바깥 양반이래. 그건 언제 알았어요? 처음 듣는 말이네. 근데 어째서 합장을 하지 않고 이쪽에다 따로 모셨을까? 그것도 남의 땅에다. 그는 대답할 수 없다. 자식 없이 간 사람의 산소라는 것을, 후처의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건너편 봉분에는 사실 후처가 합장되었다는 것을, 그와 그녀 사이엔 아이가 없다. 하여튼 그랬다나 봐. 잘 됐네 뭐. 이참에 합장하면 되겠다. 고추는 내가 심고 있을 테니 당신 얼른 산소 주인한테 다녀와요. 말 잘해야 돼요. 어쨌든 저분 외로웠겠다 그동안. 그가 차에 올라 산을 내려간다. 포장도로를 달리는 지프, 화창한 실록 사이를 다름질치는 지프. 허름한 농가 앞에 차가 선다. 차에 내려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맑고 밝은 하늘 한편에 흰 구름 한 점. 차 주변을 서성이다 농가 쪽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냥 다시 차에 오른다.
한길가로 돌아나가는 지프의 뒷모습을 뒤늦게 농가에서 나온 늙은 사내의 시선이 따라잡는다. 저희들 고추 심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형님. 올해도 300주 심었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달리는 지프 안에서 전화를 한다. 문막 휴게소 입간판이 차창 밖으로 지나간다. 유리네도 왔지요? 우리도 들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원고를 써야 한다고 해서 그냥 출발했어요, 형님. 다음 주에 들릴게요. 우리 고추 가끔씩 들여다봐 주세요. 유리네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그녀가 그에게 한쪽 눈을 찡긋 감아 보인다. 없는 말을 하고 그래. 고기라도 사서 잠깐 들러올 걸 그랬어. 우린 심어 만났지. 사실은 누님이 다 돌봐주는 거잖아. 당신 바쁘잖아요. 안 바빠요? 요즘 새로 쓰는 원고 없어요? 새로 시작한 것 같던데. 맞죠? 무슨 내용이에요? 너는 내운명. 그런 거 쓰면 재밌을 텐데. 그리고 김 감독하고는 다시 일하지 말아요. 그는 묵묵히 운전을 한다. 집 이름은 그걸로 할 거예요? 얼마 뒤 그녀가 묻는다. 그는 앞만 본다. 석가호는 글 쓰는 당신 친구 호 아닌가요? 학산 당인보라는 명나라 때 책에 나오는 말이야. 누구나 쓸 수 있어.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안 될까요? 저녁이 아름다운 집. 서양이고 저녁 노을도 끝내주잖아요. 괜찮다. 저녁이 아름다운 집. 그렇게 하지. 방위가 서양인 게 좀 그렇지만 서양이 당신 사주하고도 맞는데. 어머, 그래요? 그건 또 언제 알아봤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지프가 여주 휴게소로 진입한다. 나 별로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오줌도 마렵지 않고. 그가 차를 주차장에 댄다. 이제부턴 당신이 운전해. 아직 못해요. 지프는 무서워. 버스 탄 거 같다니깐요. 언제까지 무서워만 할 거야. 해봐. 고속도로가 왜 이리 안전해. 싫어. 해. 할 때가 됐어. 당신 왜 그래요? 지프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그가 슬며시 자신의 명치께에 손을 가져다 대며 인상을 찡그린다. 언제까지 내가 모는 차를 탈 거야? 당신이 애야?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오늘만 당신이 해요. 하여튼 해. 그리고 보일러 수압 맞추는 것도 당신이 해. 그렇게 쉬운 일도 못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나중엔 별걸 다 끌어내고 난리야. 보일러 수압 맞추는 게 그리도 힘들었어요? 그의 낯빛이 많이 어둡다. 그녀가 무르침해진다. 고개를 숙인 그의 어깨에 그녀가 손을 얹는다. 할게요. 미안해요. 하면 되잖아요. 물끄러미 그가 그녀를 본다. 당신 말이야. 말해요, 뭐든.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 산소 그냥 받아들일 순 없을까? 그대로? 그녀가 뜨악해진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당신은 차에 있어.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그녀가 바라본다.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위로 어두운 하늘. 지프 운전대를 걱정스럽게 쓰다듬는 그녀. 무언가를 한 입 털어놓고 화장실 세면대의 물을 손바닥으로 허겁지겁 받아먹는 그. 고개를 뒤로 젖히며 꿀꺽 삼킨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있고 그가 돌아온다. 가슴께의 옷이 젖어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뭐를요? 맹세해. 화내지 않을게.
그녀가 운전석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아니, 운전은 당신이 해. 엉터리. 그녀가 시동을 걸고 조심스럽게 출발한다. 차가 쿨렁 움직인다. 우와, 앙콜, 앙콜. 유리의 노래가 끝나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환호한다. 6살인 유리가 다시 주춤주춤 무대로 나선다. 조성모의 노래를 부른다.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사람들은 박자를 맞추어 손뼉을 친다. 그와 그녀가 있다. 그의 누님과 조카와 매형이 있다. 미국에서 온 매형의 여동생과 매제가 있다. 그리고 집주인 부부가 있다. 강원도 산골 저녁은 이미 한밤처럼 어둡다. 그의 누님은 산골에다 집 한 채를 카페처럼 지어놓고 간간히 스키 타러 온 손님을 받았다. 나중에는 펜션으로 등록을 했다. 손님으로 왔던 젊은 사장 부부가 자신들한테 집을 팔라고 졸랐다. 인천에 살고 있는 유리의 부모가 그들. 그의 누님과 매형은 집을 팔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 사 나눈 땅에 다시 집을 지을 때까지 당분간 그 집의 관리인이 되기로 했다. 사장 부부는 금요일 오후에 내려와 월요일 아침에 올라간다. 좋긴 좋다. 그의 누님이 박수를 멈추지 않은 채 말한다. 최 사장이 거실에 사이키 조명을 달고 노래방으로 꾸밀 때 아찔했다니까. 당초 이 집의 컨셉은 그게 아니었거든. 하지만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걸 어떡해. 최 사장 안목을 한때 무지 의심했다고. 집한 걸 후회하기도 했고. 근데 해놓고 보니 이렇게 좋네. 진작 할걸. 최 사장 안목은 역시 탁월해. 그의 매형이 말한다. 형님 지금 저한테 욕하는 거죠? 최 사장이 묻는다. 맞아. 그의 매형이 맥주를 들이키며 웃는다. 노래방 조명이 연신 돌아가고 유리는 열창을 한다.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지난주에 고추 심었다면서요. 왜 그냥 올라갔어요? 들르시지 않고. 최 사장이 그에게 맥주를 권한다. 이이가 원고가 밀렸대서. 그녀가 대신 답한다. 그는 맥주잔을 스며시 상 아래로 내려놓는다. 저쪽에서 고모가 가루 녹차를 탄다. 매형의 여동생을 모두 고모라고 부른다. 입 넓은 백자기에 끓인 물과 가루 녹차를 넣고 하염없이 솔질을 한다. 솔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 만든 일본째라는데 꼭 이발소 면도용 붓솔 같다. 그것으로 둥글게 둥글게 녹차물을 오래 저으면 연두빛 거품이 인다. 그것을 고모는 자신의 남편에게 가져다 준다. 그제야 고모의 남편이 저쪽에 홀로 앉아 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상기된다. 고모의 남편만 의자에 앉아 있다. 나머지는 모두 거실 바닥에 앉아 있다. 고모의 남편은 호칭이 없다. 우리 나이로 80살인 그는 미국인이며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른다. 고모와는 무려 35살 차이가 난다. 고모부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가 작은 소리로 매형에게 묻는다.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일제히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한다. 노래를 마친 유리가 뽀르르 고모의 남편에게 달려가 덥석 안긴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유리의 행동이 그에겐 의아하게 보인다. 유리와 말을 트기까지 그와 그녀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고모의 남편이 유리를 끌어안고
작은 등을 쓰다듬는다. 유리가 땅콩을 집으러 그의 곁으로 온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유리는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러? 왕클 브루스. 왕클 브루스? 유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구나, 엉클 브루스. 일요일 아침 차를 나눠 타고 모두 밭으로 오른다.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기로 했다. 봄볕이 좋다. 유리네도 고모네도 오른다. 물론 왕클 브루스도. 매형은 낚시용 야외 의자를 차에 싣는다. 고추가 벌써 많이 자랐어. 그가 말한다. 심고 나서 곧장 돌아봐도 그새 큰 것 같았잖아요. 그녀가 말한다. 정말 빨라. 빨라요. 한번 키워봐서 그런가? 내 눈엔 벌써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무성한 여름 고추같이 보여. 그 많던 고추가 다 없어지더니 어디서 또 저 많은 고추가 다시 나타났을까요? 뱃속에 들어간 고추들이 되살아난 것도 아닐 테고, 이 나라 모든 땅 위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고추가 다시 이 나라 모든 땅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당신 농사 짓는 거 재밌어요? 왜? 갑자기 농사에 굉장히 열성이니까. 재밌지. 어디가? 이 나라 모든 땅 위에 자취를 감추었던 고추가 다시 이 나라 모든 땅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장관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치, 시나리오도 설마 표절하는 건 아니겠죠? 표절? 그럼 다시 말하지. 이 나라 모든 땅 위에 자취를 감추었던 옥수수가 다시 이 나라 됐거든요. 고구마, 땅콩, 들깨, 호박, 감자, 게, 고양이, 새우, 고래, 들소, 악어. 스톱. 그런데 고모는 어째서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까요? 브루스는 밭 한가운데 앉아있다. 매형이 가져온 야외용 의자 위에. 봄볕이 화창하다. 브루스의 굽은 몸과 창백한 피부가 의자의 눈부신 파란색과 대조를 이룬다. 저런 사람? 나이 때문이라면 나와 당신 사이도 만만치 않아. 저쪽은 35살 차이고 우린 9살 차이인데 비교가 돼요? 내겐 당신이 나보다 35살 이상 어려 보여. 그럼 내가 당신 눈엔 18살로 뵌단 말이에요? 정말 이상해. 새침해진 그녀가 소매를 걷으며 밭 가운데로 들어선다. 사람들은 고추 지지대를 세우고 비닐끈을 두르고 있다. 앞사람이 꽃삽으로 이랑 위에 구멍을 내면 다음 사람이 따라가며 고구마 줄기를 심는다. 홀로 우두커니 선 채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그. 외면하듯 눈길을 돌린다. 밭 가장자리의 산소에 시선이 가 닿는다. 어디선가 뻐꾸기가 온다. 그가 노래인 듯 독백인 듯 중얼거린다.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그녀가 이랑 위에 열심히 구멍을 낸다. 구멍 속에 찰옥수수 알갱이 너댓 개씩 넣고 발로 묻으며 그가 말한다. 사랑해. 그러곤 환하게 웃는다. 나이 얘기하려던 게 아니었다고요. 어쩌면 영주권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던 건데, 고모 저 사람이랑 결혼한 거. 어쨌든 사랑해. 나이 때문에 당신 집에서 결혼 반대했을 때 그때가 생각나서였어. 당신 그날로 짐 싸들고 나한테로 왔잖아. 감격이었다고.
계속 나이 얘기네. 그녀가 브루스를 흘낏 바라본다. 봄볕에 혼자 놓여진 브루스가 외로워 보인다. 그가 다가가 말을 건다. Do you know,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가 대답한다. 모릅니다. 워싱턴 대학의 교수입니다. 한국전쟁의 기원이란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의 아버지가 워싱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브루스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책으로 트루먼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는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티베트 불교를 좋아해서 유해를 산에다 뿌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투를 흉내낸다. 계속 아버지 얘기네.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한 브루스가 그냥 웃는다. 그가 다시 영어로 말한다. 저곳에 나의 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Over there.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브루스가 바라본다. 오, 리얼리? 그렇습니다. 굿, 프리디 굿. 정말 좋은가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늘어선 나무가 좋군요. 나무 이름이? 영어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낙엽송이라고 합니다. 낙엽송. 나엽송. 그거 한 그루 갖고 싶습니다. 나한테 한 그루 팔 수 있습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둘 겁니다. 나의 나무가 되는 것뿐입니다. 나의 나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 are welcome. 자장면을 시킨 모양이다. 중국집 스쿠터가 힘겹게 산길을 오른다. 유리와 유리의 엄마 아빠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른다. 유난히 자장면을 좋아하는 가족이다. 짜장면이에요. 브루스에게로 엎어질 듯 달려오며 유리가 외친다. 왕클 브루스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나 요업송. 집 지을 때 그거 뵙니까? 브루스가 묻는다. 또다시 밤같은 저녁이 됐다. 그냥 파인트리라고 하세요. 폴링 리브스 파인트리. 베지 않을 거예요. 진입로를 따라 그대로 서 있기를 아내가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나요송. 이름도 멋집니다. 나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한테서 산 나무도 그곳에 오래오래 서 있겠군요. 나무의 수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지요. 나무든 뭐든 모습이란 늘 드러냈다간 감추고 감추었다간 다시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상관없어요. 저녁 노을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나무를 상상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브루스는 저녁으로 계란 프라이와 호밀 식빵과 양상추를 먹었다. 식탁에 따로 앉아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에게가 스며시 말을 걸었다. 그동안 말 상대가 그리웠던 모양이다. 커피 마시겠습니까? 인스턴트입니다만. 일회용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그가 묻는다. 좋아합니다. 나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브루스가 대답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브루스가 사는 도시에 대해 그가 묻고 브루스는 볼펜으로 그림까지 자세히 그려가며 대답한다. 지나치게 꼼꼼하다. 그림과 글씨가 너무 작아 그는 알아보지 못한다. 안경도 끼지 않은 팔순 노인의 글씨가 깨알보다 작다. 그는 알아보는 척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이건 나의 가족입니다. 제법 두툼한 포켓 앨범을 브루스가 펼친다. 수전, 큰딸아이입니다. 줄리어드에서 첼로를 전공합니다. 둘째 앨리스,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변호사가 꿈입니다. 브루스의 집 뜰인 모양이군요. 햇살이 좋습니다. 집 앞 공원입니다. 아이들이 공원을 좋아합니다. 나무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군요. 사진을 보고 있는 당신의 눈이 지금 빛납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름 많은 손으로 브루스가 사진을 오래오래 쓰다듬는다. 두 딸아이는 서양인의 피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브루스의 손가락 사이로 성숙한 두 아이가 활짝 웃는다. 웃음만 서양인이다. 당신 노트북 컴퓨터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차에 그대로 있죠? 그녀가 다가와 그에게 묻는다. 그와 브루스는 앨범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녀가 다시 말한다. 오늘 원고 못 쓰죠? 애들 인터넷 게임 하는데 컴퓨터가 하나가 더 필요하대요. 설치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머리를 맞대고 앨범을 들여다보는 그와 브루스를 고모가 저만치서 그윽한 눈길로 바라본다. 나의 어머니는 27년 전에,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나에겐 아이들이 없습니다. 나도 낳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딸이 둘입니다. 나도 아내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한때 가족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아주 몹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던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로지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구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구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절박한 바람이었겠지요. 55년 전 한국에서의 내가 그랬습니다. 한국이 처음이 아니었던가요? 두 번째입니다. 55년 전 나는 북한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그랬었군요. 20명이 포위당했습니다. 다 죽고 둘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마저 부상이 심해 얼어 죽었습니다. 강원도였습니다. 나는 공포스러웠습니다. 어지러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냄새가 테러블해서 음식도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기도가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나는 미국의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버릇처럼 중얼거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브루스의 말을 듣고 있다.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다. 땅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브루스의 말을 알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삶은 덤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밖에요.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내겐 불만도 원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었을 때 또 너무도 감사하게 바버라와 수존과 앨리스가 와주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지금 더 이상의 바람이 없습니다. 브루스가 고개를 돌려 저만치 앉아있는 고모를 바라본다. 고모의 그윽한 눈길과 마주친다. 그때 방에서 나오는 그녀. 그의 앞으로 다가와 그를 빤히 바라본다. 그가 묻는다. 왜? 그녀는 말없이 그를 오랫동안 바라본다. 브루스와 고모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브루스가 그녀를 보고 말한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어려 보여요. 그녀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나는 18이 아니거든요. 그녀의 말뜻을 못 알아들은 브루스가 눈을 크게 뜬다. 고모가 그녀의 냉랭한 말투에 놀란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왜 그래? 그녀는 눈길을 거두며 안 올라가요? 가요 이제.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는 지프 안에서 그와 그녀는 전방을 주시한 채 한동안 말이 없다. 그가 말한다. 영주권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녀는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새로 쓰는 시나리오는 잘 돼가요? 언제 끝나요 그거? 그는 약간 당황한 듯 뭐 일주일이면 대충. 그가 웃으려 애쓰며 노래 불러줄까? 서재에서 작은 소리로 그가 전화를 받는다. 그녀의 기척이 들리자 가만히 노트북을 끈다. 수화기도 내려놓는다. 누구예요? 그녀가 묻는다. 횡성 누님. 내일 내려간다고 했어요? 어차피 들깨도 심어야 하잖아요. 일주일이 벌써 갔어요. 참 빨라. 빨라. 원고는 다 됐어요? 초고는 끝났어. 근데 당신 얼굴이 왜 안 좋아요? 브루스가 말이야. 그가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고모 남편? 그분 어제 죽었다는군. 어디서요? 횡성에서?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그가 숨을 내쉰다. 아, 오가느라 고단했나 보다. 무리였어요, 그 나이에. 한국에 올 때 이미 마지막 여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군. 의사가 만류하는 걸 고집부려서 왔었대. 무리도 됐겠지. 병이 있었나 봐요. 암이었대. 말기 췌장.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니 고집을 부릴 만도 했겠네요, 그분. 한번 죽음을 건넜던 게 한국이었으니까.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지? 그녀가 당황한다. 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잊었어요? 그도 당황한다. 그랬나? 근데 말이야, 지난번에 브루스한테 나무 한 그루 팔았거든. 팔았다기보단 뭐랄까, 그분이 팔라고 해서 그냥 그러겠다고 한 것뿐이야. 어차피 벨 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아니니까. 무슨 나무요? 진입로에 있는 거, 낙엽송. 그런데요? 나뭇값을 보내왔다는 거야, 참나. 얼마나요? 그게 글쎄, 나원 1만 불이라는군. 1만 불이면 1000만 원쯤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덥석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소망을 거절하는 셈이 되고 그나저나 너무 많아. 내가 괜한 오해를 했어요. 그분한테 미안하네. 너무 톡 쏘았잖아요. 이제 사과할 수도 없고. 이거 이장 비용으로 쓰면 안 될까? 산소 옮기는 데다가요? 좀 그런가? 그녀가 말한다. 당신도 참, 그걸 왜 남의 산소 옮기는 데다 써요. 산소는 그냥 놔둬요. 그가 묻는다. 이장 안 하고?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이야?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언제? 하여튼 내 맘이 그래요. 죽음이야 늘 도처에 있는 건데 마당 곁에 좀 있은들 어때요? 그렇지. 생각해보니 그렇지. 저봐, 당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긴. 그녀가 다시 묻는다. 정말 원고는 다 끝낸 거예요? 그가 대답한다. 음, 병상. 그의 떨리는 손이 간신히 그녀의 손을 찾아쥔다. 그가 숨이 차서 얘기한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 다만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을 뿐. 그녀가 대답한다. 늘 내 맘속에 있어요, 당신은. 그가 얘기한다. 행복했어. 그가 눈을 감는다. 쥐었던 손이 천천히 풀린다. 그녀가 얘기한다.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초여름 오후의 양광이 설피 기울었다. 거대한 병원 건물 유리창들이 햇빛을 반사한다.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분주하다. 그의 친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이다. 현관 회전문 옆 나무 벤치에 그녀가 앉아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그녀의 힘없는 모습이 보인다. 고개를 외로 떨군 채 눈은 어딘가를 향해 망연히 열려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의사의 말이 환청으로 들린다. 그녀는 혼자 도리지를 친다. 핸드폰이 울린다. 나 설계사 사무실에 있어. 그의 전화다. 예. 그녀가 힘없이 대답한다. 30평으로 하기로 했어. 커서 좋을 게 없대. 청소도 힘들고. 외벽은 아이보리. 그래야 광각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대. 계절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괜찮겠지? 서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그녀가 말한다. 그야 물론이지. 당신 사주하고도 맞는댔잖아.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여기 할인마트예요. 뭐든 말해요. 먹고 싶은 거. 그녀의 음성에 힘이 실린다. 오랜만에 꽝뚱밥, 소고기, 피망, 쭈꾸미 들어간 거 있잖아. 일찍 들어올 거죠? 해지기 전에. 그녀가 병원 정문을 걸어 나오다 하늘을 본다. 눈부시지만 견딜만 하다.